뭐 그 시스템이 정확하게 다 그렇진 않지만 일정하게는 약간 신문제적인 봉건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게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 그러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보 쪽에서는 과도하게 경쟁을 좀 혐오하는 측면이 있어요. 예를 들면은 교육에서 제가 교육청에 있으니까 교육은 마치 경쟁 없는 교육이 최고의 교육인 것처럼 모든 시험을 없애야 되고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어쨌든 교육을 한다는 건 평가를 해야 되는 거고. 그래서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이제 그러면 경쟁을 일단 수긍한다고 치자. 경쟁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치면 그 전방위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경쟁들이 일어난다고 지금 이 책이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경쟁이 엄청나게 격화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은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다. 잖아요. 그러니까 경쟁은 엄청 격한데 보상이 안 돼. 그러면 그것도 그 경쟁을 해야 될 의미가 상실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경쟁 승자와 패자가 분명히 있고 또 경쟁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격화되면 보상을 많이 해줘야 되면 또 양극화가 되고 그러면 이제 그 패자들은 도대체 이 공동체는 무엇인가 나에게 도대체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그러니까 미국의 그 트럼프를 지지한 사람들도 아마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. 그리고 브렉시트를 지지했던 그 영국 시민들도 도대체 이 나라는 나한테 뭐냐라는 걸 질문을 했던 게 아닌가. 그거를 야스차 뭉크라고 하는 정치학자인가요? 그런 사람은 그걸 실적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실적 위기라는 게 실제로 무슨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실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과도하게 늘어난 불평등에서 이 시민들이 느끼는 실적 위기인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국의 그 실적 위기도 실제로 이제 불평등이 더 커진다고 했을 때 이제 계속 우리도 그런 비슷한 루트로 가게 되지 않을까?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.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교육은 어떻게 할 거냐. 그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교육엔 답이 없다. 네, 공교육은 지금 일단 경쟁을 안 하는 게 무조건 옳다 이쪽으로 지금 막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선거를 해서 좀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. 진보 교육감은 그러니까 마치 경쟁을 이제 좀 제어하고 우리나라가 경쟁이 너무 가열되어 있다고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게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가 가열되어 있는 건데 마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해서 전체의 경쟁을 다 없애면 결국에는 경쟁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은 또 돈 있고 뭐 그런 자원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경쟁에 나서는 거고 그럼 오히려 그 공교육에서만 그런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도태를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 이건 뭐 그렇습니다. 경쟁을 요즘에 많이 이렇게 좀 인정해야 된다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느 정도까지 먹힐지 잘 모르겠네요. 네,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 한번